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KBC 시청자분들께 2023년 신년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K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수 김성입니다. 2023년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근데 이 새해 첫날 그 네. 정남진 전망대 일대에서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 일대를 통일기원 동산으로 만드신다는데 예. 사람들이 좀 장흥에서 웬 통일이야?"라고 하실 텐데 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남진, 장흥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중강진까지 이 지리적으로 위치가 동경 126도 59분으로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진 장이 가장 봄이 빨리 오는 따뜻한 이 바람이 광화문을 거쳐서 가장 추운 중강진까지 훈풍이 불어 올라가서 그동안 경색돼 있는 이 남북 관계가 완화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마침내 통일에 가까워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매년 1월 1일 날 정남진 전망대에서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남진 전망대를 통일기원탑으로 새 단장하고, 그리고 그 일대를 통일기원 동산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이 남북 관계와 통일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통일 열차 프로그램도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남진 장이 통일 시작의 땅 그리고 역사의 성지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네. 만들랍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민선 8기에서 지역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뭐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을 건데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약 70%가 종사할 정도로 우리 장군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이런 기간산업과 생명산업은 앞으로 품목별 단제와 집단을 통해서 6차 산업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가지고 농업의 경쟁력과 그리고 이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의 향상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 실현을 위해서 우리 삼산 간척지의 전국 최대 규모의 이 블루 스마트 에너지 팜을 조성하고, 그래서 6차 산업화의 어떤 전진 기조화를 통해서 일자를 창출해 내고요. 이 두 번째는 우리 장이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노력대의 고등어 선망에 대한 유치와 그리고 수산물 입판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이 축산업과 그리고 임업을 위해서는 장한우 융복합지구 단지 조성과 그리고 악취 저감 공동 살포단을 운영해서 환경과 축산업에 공존하는 생태 축산을 육성하고, 그리고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 폐고와 그리고 헛개 등 장의 임산물을 명품화한 다음에 새로운 임산물 소득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이 농업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농업업에 대한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네. 보니까 장흥군이 관광객 500만 명 네.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던데 네네. 어떻게 이걸 구체화하실지. 저희들은 2023년 1월 1일 날 문화예술 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실현을 위해서 문화관광예술 스포츠에 대한 예산을 10% 이상 끌어올려서 새로운 어떤 관광자원의 개발과 콘텐츠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게 창조와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장군의 옛 장교도소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머니 테마공원을 과 같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의 문학의 고장인데 이청준 선생, 송기숙 선생, 한승원 선생에 대한 생가를 복원하고 특히 이청준 선생에 대한 문학관을 건립해서 새로운 어떤 관광 자원을 구축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탐진강과 토요시장 그리고 장댐과 보림사
그리고 청관상과 정남진 타워를 그 일대를 새로운 어떤 관광 루트로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 자원 육성을 통해서 반드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청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장흥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그런 문학관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5년 동안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이제는 거의 유족들과 그리고 거의 기념사업회 음.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장소를 인제 결정을 해서 그쪽에다가 올해부터 문학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500만 관광객 목표가 꼭 달성됐으면 좋겠고, 근데 뭐 다 같은 광주 전남의 인제 지자체들의 어려운 게 인구 문제지 음. 않습니까? 장흥은 보니까 지금 인구 4만 명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민선 6개는 인구 4만이었는데 4년 지난 후에 인구가 매년 1,000만씩 줄어 지금 36,000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 4만 명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인구 청년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인구 청년 정책과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에 인구 4만 명을 반드시 달성해 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이 첫째 우리 장군청과 공공기관의 공무원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장사랑 추수감기 운동을 첫째 전개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매년 1조 원씩 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각 그 위험 지역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공모 지원을 하는데 그 공모 사업에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 공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인제 세 번째는 인제 저희 바이오 산단과 농공단지를 분양률을 80% 까지 끌어올려서 그런 좋은 기업 유치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청년들과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장군으로 이거 일단 주택에 대한 단지 조성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년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창업과 그리고 영농 정착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2차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서 말 그대로 많은 장군민들로 장으로 저기 에 청년들과 인구를 유입해 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 말씀하신 대로 인구 청년 정책과 이 과를 음. 신설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오는 장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뭐 저희가 다 똑같습니다만 지금 전남이 초고령 사회다 보니 음. 지금 살아 계시는 국민들, 음. 그리고 그 노인들을 위한 정책도 여전히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들 장군도 이미 노인 인구가 36%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복지가 장군민 전체에 대한 복지랄 라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첫째 노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 복지관을 증축을 하고 그리고 치매 전담 노인 요양원을 개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동과 여성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아동 체험 박물관 그리고 여성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그래서 어떤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계층들에 대한 이 다각적인 인제 복지 어떤 정책으로 이 장애인에 대한 연금이나 수당을 증액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들을 지원에 발굴하고 그다음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를 필요한 곳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중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오고 그러면 네. 그들을 위한 뭐 계획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재 육성이라는 부분에 예.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정책도 필요할 텐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것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흥에 대한 미래는 이제 인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 육성 장학 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재 육성 장학금이 지금 150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 임기 동안 인재 육성 장학금 200억 정도 증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차분하니 인재 육성 장학 기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동수당이 지금 국가에서 0세부터 8세까지 지원돼 있는데 우리 인재육성 장학기금들을 통해서 8세부터 13세까지 이제 그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20만 원씩 지원해서 부모님에 대한 그 학원비 경감을 좀 줄이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지금 한 80명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100명 이상으로 대폭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독창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인재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중학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해외 비전 캠프를 수립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이 순방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확고한 역사의식과 그리고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인재로 양성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우리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세계를 보여주는 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장흥이 농업 음. 그 얘기는 장흥의 10개 읍면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바다를 또 끼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지리적인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앞으로 활용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장은 이제 10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읍면은 내륙으로 되어 있고 5개 읍면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바다의 경쟁력이 결국 그 지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장흥에 있는 등량만 앞바다는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로 전국에서 유일하니 청정해역으로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청정해역 특구에서 나오는 수산물로는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이제 김,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이런 해초류가 좀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지, 그다음에 쭈꾸미, 그다음에 뭐 키조개, 그다음에 새꼬막 이런 어떤 어패류들이 좀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 장에서 등량만 앞바다에 생산되는 수산물 중에 대표적인 것은 모든 바다에서 김은 산을 쓰고 생산하는데 유일하니 대한민국에서 산을 쓰지 않은 김을 생산한 무산김을 생산한 곳이 우리 장흥이고요. 전국 낙지의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이 갯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등량만 앞바다에 대해서 이런 청정해역의 특구와 그다음에 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풍부한 이 자원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수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흥 국민들 그리고 KBC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민 여러분 그리고 KBC 시청자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장흥군영은 항상 장흥군영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가면 우리 장을 보다 잘 살고 보다 아름다운 장으로 갖고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었던 장의 미래의 모습은 어머니 품 장입니다. 어머니 품 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고 싶고 행복한 장입니다. 우리 장군민과 함께 손잡고 이 장의 빛나는 역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싶습니다. 장군민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